자, 시작합시다. 오늘 4장 끝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질문할게. 문제 3-7의 2번 문제. 그 3-7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5이고 로그 x라는 녀석은 5 플러스 알파라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라고 했어요. 그쵸? 소수분의 합이 1이다. 얘는요 2분의 1 로그 x. 그쵸? 그럼 2분의 1 로그 x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발로 5 더하기 알파죠. 그러네요. 전개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5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정수 더하기 소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정수 더하기 소수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어요? 2 더하기 2분의 1 발로 알파 플러스 1이죠. 되었나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5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야? 0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5보다는 작고 0.5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겠죠. 소리. 이쪽이 그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소수의 합이지.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그럼 소수의 합이 1이라 했어요. 그럼 알파 더하기 2분의 1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3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 1이고요. 양변에 3 알파 더하기 1이 2가 되죠. 그럼 3 알파는 1이 되고 따라서 알파는 3분의 1. 이거는 양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성립하죠. 그렇죠? 3분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분의 4 6분의 4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죠? 되죠? 얘 성립해요. 됐습니까? 계산할까? 얘 지금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됐나요? 그러면 소수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소수를 만들 수 있어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2보다 얘가 작겠죠. 됐나요? 2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이해돼? 범위를
어? 범위를 왜 나누는 이 범위가 나누면 얘가 달라지는 거야. 이 생각해봐요. 봐요. 보시게 되면 알파가 예를 들어서 알파가 0.9다라고 해볼게요. 알파가 0.9면 얘는 0.9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는 2분의 알파가 0.45죠. 그렇죠? 여기 지금 2분의 1이 더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 0.5가 되어서 0.95가 돼요. 응? 이거 1보다 클 수가 없나? 잠깐만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변이 2 곱하면 2 달러 알파 플러스 1. 그러면 알파는 1보다 크네요.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건 안 되네. 애초에 합이 1이면 1보다 크다면 성이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성이 많아요. 이건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을까? 안 해. 얘가 그럼 알파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로그 x는 5 더하기 3분의 1. 그럼 x는 10의 5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따라서 x는 얼마? 10의 5제곱 3제곱 끝 10. 됐어요? 자, 사용로그 활용. 사용로그 활용이 3-5번하고 3-6번 두 문제잖아요. 딱 두 문제인데 이 두 문제 다 중요합니다. 두 문제 다 중요해요. 그 3-5번 문제는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거예요.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리합계라고 부르고 3-6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 나와요. 그 3-6번은 뭐냐 하면 공식을 주고 기간이나 양 미지수를 변화시켜서 푸는 문제. 둘 다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요.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잘 나와요. 그리고 그 3-6번 같은 경우는 요 그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 공식은 실제로 있는 공식이에요. 만들어낸 공식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그 전공을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 3-6번 같은 경우는 경영학에서 하는 거겠죠. 3-11번도 경영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영학 이런 데서 아니 사회학, 인구 증가니까 사회학에서 하는 게 하여튼 거기서 실제로 하는 공식이 써먹는 공식이거든요. 그게 변화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원리학계입니다. 원리학계는 원칙적으로 별걸 둘 다 치세요. 원리학계는 기본적인 계산은 수열로 계산하는데
기본이 계산 수열로 하는데요. 로그 상용 로그에서 특별하게 잠깐 맛보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196페이지 잠깐 보고 갈게요. 196페이지에 이게 원칙적인 원리학이에요. 됐나요? 요때 배울 거예요. 요때 배우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하고 다시 돌아와서 43페이지의 원리학기하고 막 섞여서 나와요. 실제 수능 이런 데서는.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자, 저 보세요. 개념을 설명합니다. 개념 잘 잡으세요. 첫 번째, 자, 이자 계산법. 단위가 있어. 단위는 뭐냐 하면 이자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단위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예를 들면 그렇지. 쌤이 너희들 덕분에 내후년에 우리 세 명 다 의대를 간 거야. 혜은이 언니가 내년에 연대의대 가고, 혜은이 언니 연대의대 가려고 지금 공부 없어. 혜은이는 연대의대 가고, 우리 세 명 또 의대 다 가는 거야. 예를 들었어. 꿈은 크게 갈, 예지야, 우리 꿈은 크게 갈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뭐 중국 의대도 있대. 중국 의대도 있대. 아, 그러지 마세요. 중국? 그러지 마세요. 차이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꿈은 크게 가지고 좋으니까 이제 채영이가 미끄러져서 나 망했어 했는데 경북대 의대 간 거야. 나 망해서 경북대 의대. 오케이? 자, 그렇게 갖다 치자. 지금 어제 그 사촌 형님 대구 내려오셨었는데 지금 대구 경북 의대 1등이 경북대고 2등이 대구 가톨릭대, 3등이 계대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 세 명 다 의대 가가지고 애들이 막 터져 나가서 선생님이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어가지고 옆에 신협에다가 저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어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아니까 혹시? 예지야, 예금이 뭔지 알아? 웃어줘. 나름 나이 살았지 않았어? 예지야, 예금이 뭔지 알아? 자, 예금과 적금은 일단 예금과 적금부터 구분합시다. 예금은 입금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입금을 해요. 그리고 N년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적금은 싸움의 적자거든요. 적금은 일정 기간 계속 정기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예금은 적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매달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게 적금이에요. 근데 100억을 5년 동안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이건 예금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보통 예금은 목돈을 예금을 하고요. 적금은요 계속 정기적으로 넣는 거예요. 보세요. 갑시다. 쌤 100억이 예금했는데 이자가 원금이죠. 이자가 5%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년 동안 하겠다. 그럼 단위는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는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어? 100억이죠. 100억. 100억인데 기간이 지나서 1년 지나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100억에다가 5억이라는 이자가 됐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그럼 105억이죠. 근데 이자는 5억만 더. 왜요? 이 원금 100만 원에다가 만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년이 지나서 내가 물건을 찾아요. 찾으면 110억에서 5억만 더. 그래서 내가 찾는 금액은 115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단위예요. 이게 단위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리. 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도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원금 100억을 100억. 아, 기분 좋아. 100억. 기분 좋다. 자, 이자가 5%. 3년 거치입니다. 근데 얘는 공유료 이자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100억을 내가 거치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똑같아요.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0억에다가 이자 5억이 붙어요. 그 다음은 2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금이 105억이 돼요. 그럼 105억에 더하기 105억에 곱하기 0.05가. 그럼 0.05 곱하면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0.25죠. 그쵸? 그래서 얼마 돼요? 110. 110.25억이 되죠. 110억 2,500만 원. 3년이 되면 내가 이제 돈을 받겠지. 그러면 110.25억 곱하기 더하기 110.25에 곱하기 0.05가 붙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5125억이에요. 됐죠? 그럼 얘가 더해지면 얼마예요? 115.375억을 받는 거예요. 자, 단위일 때는 115억을 받아요. 됐나요?
복리일 때는 115억 3,79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복리. 4천만 원 날려보는데. 어? 4천만 원. 그러면 예문이 또 이거. 왜? 7. 55 125. 아, 아닌가? 이게 잘못했나? 아 그거는 뭐야? 더하기. 아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나? 더하기. 뭔 더하기? 7, 6, 2, 5. 어? 110. 여기다 더하면 아, 7, 6, 2, 5가? 그럼 115억 7,625만 원입니다.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단위와 복리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물을게요. 단위 시험에 나올까요? 단위 시험, 복리만 시험 나와요. 자, 그냥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예금을 해. 그 단위에다 예금해야 예금해야 될까요? 복리에다 예금해야 될까요? 복리에다 예금해야죠. 됐나요? 내가 돈을 빌려. 그럼 단위인 데서 빌려야 돼요? 복리인 데서 빌려야 돼요? 단위인 데서. 이해됐어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세요. 단위와 복리의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일반항을 만들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일반항을 만들면 자, 원리학자에게 약속합니다. 원금은 항상 A라고 두고요. 이자는 항상 R이라고 두고요. 기간은 항상 N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됐죠? 자, 그러면 단위는 계산해 볼게요. A, 그쵸? 더하기 AR이에요. 맞아요? 이자가 퍼센트라고 쓰지만 계산할 때는 소수로 계산해요. 그러면 5는 100 곱하기 0.05잖아요. 그렇죠? 100 곱하기 0.05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봐요. 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또 플러스 AR이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AR이죠. 그럼 지금 이자가 3번부터 3년 지났죠. 그러면 A 발로 1 플러스 3R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위의 계산, 단위는 SN은 A 발로 1 플러스 NR이 공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봐요. 그 다음 공리는 자, 공리는 보세요. 공리는 어떻게 됩니다? 맨 처음에 A예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AR이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게 뭐가 더해질까요? 얘가 원금이 되죠. 맞아요. 얘가 원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갈로 1 플러스 R에 더하기 A 갈로 1 플러스 R에 R이에요.
됐나요? 이자 계산은 원금 곱하기 이자예요. 이해됐습니까? 원금 곱하기 이자니까 단위에서는 원금이 A가 안 변하죠. 그래서 이자가 AR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공리에서는 A가 원금이죠. 그 다음 A 더하기 AR이 돼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R이 원금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A로 묶으면 A 갈로 1 플러스 R이 되잖아요. 이게 원금이 되니까 원금에 더하기 원금 곱하기 이자가 돼요. 이해됐어요? 정리됐어? 예지는? 체험했어? 이해됐어? 그럼 이거 계산해준 얘가 뭐가 돼요? A 갈로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되나요? 계산돼? 풀어줘? 이렇게 되죠? A 1 플러스 R로 묶으면 A 갈로 1 플러스 R로 묶으면 곱하기 얘는 1 남고요. 얘는 R 남죠. 플러스 R 남고. 그래서 이게 식이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게 누가 원금 돼요? 얘가 원금 되죠. 그래서 원금 A 갈로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A 갈로 1 플러스 R의 제곱의 R이 되죠. 아, 잠깐만. 아, 이거 플러스 빼야 돼. 그렇죠? 첫 해는 A죠. 집어넣을 때는. 그 다음에는 R, A 플러스 AR이죠. 둘째 해는. 세 번째 이자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A 1 플러스 R에다가 A 1 플러스 R에 R을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또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돼요? 얘를 정리하시면 A 갈로 1 플러스 R에 제곱으로 묶고 갈로 1 플러스 R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A 갈로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리는 전체 원리 합계는 A의 갈로 1 플러스 R의 N제곱.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자, 노란 거 있죠? 책에 보시면 공리가 있어요. 맞죠? 원리합계 S는 이렇게 된다. 공리. 책에 공리는 있어요. 단위는 없죠? 단위만 정리해 봅시다. 단위만 정리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그냥 됐어요. 연차를 할 필요 없는 연차는 저기 원리 합계할 때 연차할게요. 자, 그렇게 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3-5번. 지금 계산
지금 원리학계에 대한 설명을 3분의 1쯤 했어. 나머지 3분의 2는 수련할 때 할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요 문제 푸는데 요것만 알아도 돼. 자, 원금이 1,000만 원이었어. 아, 쪼잔해. 1,000억 아니고. 맞지? 쌤 지금 10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100억. 아, 100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연이율 R은 얼마? 2%니까 0.026.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대인이 얼마? 10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하면 해볼게요. S는 S10이죠. 그렇죠? S10은 1000 갈로 1 플러스 0.02의 10제곱. 그러면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 그럼 우리는 뭐 구하는데요? 1.02의 10제곱을 구하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자, 1.02의 10제곱을 상용록을 취해서 취하면 10 로그 1.02가 됩니다. 그럼 밑에 1.02 얼마예요? 0.0086이죠.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0.0086이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0.086. 밑에 보세요. 0.086이 얼마나 했어요? 1.22라고 했어요. 얘는 뭐라고요? 로그 1.22라고. 이해되셨어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 단 거기 보세요. 단 로그 1.02는 0.0086이고 로그 1.22는 0.086이라. 되셨나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따라서 뭐가 같다고요? 로그 1.02의 10제곱과 로그 1.22가 같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해됐어? 되지야? 이해 안 돼? 표현을 해. 이해 안 돼? 돼? 안 돼? 봐봐. 다시 갈게요. 자, 보세요. 1.02의 10제곱을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우리 지금 계산 못하죠. 그러니까 얘를 로그를 취한다고. 로그를 취하면 로그 1.02의 10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10 로그 1.02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로그 1.02가 0.0086이래요. 문제 나와있죠. 이거는. 그래서 10 로그 1.02는 10 곱하기 0.0086이라고. 됐나요? 그럼 10을 곱하면 0.086이 되죠. 거기 문제 보세요. 0.086이 뭐라고요? 로그 1.2라고 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10 로그 1.02는 계산한 게 0.086이 나왔으니까 얘 둘이가 같죠? 뭐로요? 0.086으로요.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채미는? 됐어요. 됐죠? 그러면 둘이 로그를 벗겨내면 뭐가 된다고요? 1.02의 10제곱은 1.22와 같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이 S 10이라는 녀석을 1000만에 곱하기 원래 1.02의 10제곱인데 얘가 뭐로 바뀐다고요? 1000만원에 곱하기 1.22로 바뀐다. 됐나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20만원을 곱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채영 이해됐어? 채영아 졸려? 커피 마셨어. 학원 올 때마다 졸려. 눈치파! 눈치파! 왜?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유제 3-8번 풀어. 연습장 끊으셔가지고 유제 3-8번 풀어보세요. 제가 검사할 거예요. 다 하신 분들은 한 문제 더 봅시다. 3-10번 봅시다. 3-10번.
네. 이 제품 풀려? 네. 저번에 할머니 생신 파티 있어가지고 어. 뒤에 자서 뭐라고? 뒤에 자서 짤. 아, 저도 못하고. 오늘 코칭 못 한다고? 저도 못해요. 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이 나요? 자기야. 있잖아. 네? 우리 뭐 때릴 거 없는데 맛있는 거나 먹자. 저도 질 거예요. 아, 맛있는 거보다는 집. 저 이제 다이어트예요. 체력 기르려고요, 체력. 죽는 거야. 다이 몰라, 다이? 어? 나랑 같이 10년을 해야 안 돼, 안 돼. 야. 아직 모습을 보이는데. 야, 쌤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몸무게가 플러스 되는 것만큼 성적이 오르는 거야. 야, 여기 지금 우리 그 각산역에 저거생이가 알고 있지? 9,900원짜리 치킨집. 락? 어? 무슨 락이죠? 락? 범프 치킨인가? 아. 9,900원이거든? 괜찮아. 나쁘지 않아. BHC 프라이드 2만 원이야 이제. 맞아. 가격 올랐어. 범프 9,900원이야. 무조건 범프 시킬 거야. 아. 그 대신 살을 찌워주게. 사유 시켜 사유. 안 돼요. 사유 점점. 그거 안 돼요. 선생님 교복 치마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어떤 산업에서 노동 투입량을 X, 자본 투입량을 Y라고 할 때 그 산업의 생산량이 Z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쌩까세요. 막 꼼꼼하게 이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중간에 식 있죠. 식만 보세요. 식 뭐라고 했어? Z는 EX의 알파 Y1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0하고 1 사이야. 됐나요? 자, 봐요. 2016년하고 2003년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봐요. 문제 푸는 요령을 보세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능까지 써보는 거다. 2003년하고요. 비교된 게 2016년이에요. 표를 딱 그세요. 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노동, 자본, 산업 생산량이에요. 그쵸? 그쵸? 노동, 자본, 산업. 그러니까 문제 처음에 읽을 때 위에 읽지 말고 식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비교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때 찾는 거야. 그럼 기준이 봐 보면 2003년에서 2012년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기준을 누구를 잡아야 돼요? 기준을 늘어났으니까 얘로 기분 노동을 A로 잡고 자본을 B로 잡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A 알파 제곱 B의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식이 나오죠.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Z토라고. 네? 네. 다 했어요. 잠깐만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노동이 몇 배로 늘었어요? 노동이 2배 늘었죠. 그럼 이게 2A 되죠. 그 다음 자본이 4배 늘었어요. 자본이 4배 늘었으니까 얘는 4B가 되겠죠. 그 다음 산업 생산량은 2.5배 늘었다는 거죠. 그럼 2.5 Z도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2.5 Z는 어떻게 돼요? 2A 알파 제곱 4B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됐나요? 요렇게 표를 딱 완성하세요. 이거 좀 앞으로 밀렸다 맞지? 약간 뒤로 좀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됐죠?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정리할게요. 2.5 Z라는 녀석은 이 전개하면 2A 알파 2의 알파 제곱이고요. 얘 정리하면 B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4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얘가 뭐예요? Z죠. 됐나요? Z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Z로 보고 싶죠. 곱하기 2알파 곱하기 2에 2 마이너스 2알파가 되죠. 됐어요? 2알파 제곱. 그러면 양면에 Z 약분이 되죠. 저는 너무 좋지. Z 전통 브리티시 인글리시죠. 이제 이 유머도 이제 그만 써야 되나? 자, 그럼 뭐가 같다고요? 2.5는 2에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됐나요? 자, 양변에 뭐 할까요? 양변에 사인로 붙이기. 사인로 붙이하시면 로그 2.5는 2 마이너스 알파 로그 2. 됐나요?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은 로그 2의 로그 2.5. 그렇죠? 잘 봐요. 잘 봐요. 자, 그러면 따라서 알파라는 녀석은 2 마이너스 로그
2에 2.5가 얼마예요? 2.5가 10분의 25. 그쵸? 그럼 얘는 5로 나누면 2분의 5죠. 됐나요? 2분의 5죠. 그러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죠. 됐나요? 로그 5는 뭐예요? 1 마이너스 로그 2제.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로그 2에 1 마이너스 로그가 1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됐어? 이해돼? 까먹었어? 책이 돼? 로그 5가 뭐라 했어요? 로그 5 어떻게 이거 외워라 했죠?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 따라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죠. 됐나요?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 로그 2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2 마이너스 0.3 1 마이너스 0.6이 되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2. 분수로 쓰는 거 맞죠? 끝. 한번 보시고요. 3-11번 풀어봅시다.
그쵸? 안 돼? 잘? 풀어줘? 자, 3-15 A, B 두 도시에서 A시의 인구를 X, B시의 인구를 Y라고 할 때 두 도시의 살 소비량 S는 K, X의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죠.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소수. 자, 2010, 2015죠. 증가했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2010, 2015 증가했다 했으니까 A 도시를 A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2015년에 21% 증가했다 했으니까 1.21A가 되죠. B는요? B는 B고요. 10% 증가했으니까 1.1B가 됩니다. 살 소비량이 15% 증가했다 했어요. 그럼 살 S는 얘는 그대로 S라고 하고 15% 증가했다 했으니까 1.15 S가 됩니다. 됐나요? 자, S는 식이 어떻게 돼요? K, A 알파, B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는 K 1.21 A 전체의 알파제곱 그 다음에 1.1 B 전체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K A의 알파 B의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1.21의 알파 곱하기 1.1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얘가 S니까요. SS 양면에 사라지겠죠. 그러면 1.15는 1.21 알파 곱하기 1.1 1 마이너스 알파. 양면 로그 취할게요. 양면 로그 취하면 로그 1.15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알파. 그쵸? 로그 1.21인데 1.21은 뭐예요? 1.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됐나요? 체인했어?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발로 1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1.1 이래요.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우변 계산해주면 1 플러스 알파의 로그 1.1 자, 로그
1.15가 0.067이야. 0.06 공식이죠. 이고요. 얘는 1 플러스 알파에 곱하기 0.0414 됐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라는 녀석은 0.0414 분의 0.0607 알파는 414분의 607 마이너스 1 맞죠? 알파는 414 607 414 빼면 3 9 1 130 193이네 그쵸? 약분 되나? 안 되네요. 끝. 되셨나요?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보시고 치수한 수로 가서 우리 몇 시게? 3시 반까지 가. 치수한 수로 가서 못 나가. 자, 치수함수. 자, 항상 그렇듯이 치수함수. 치수함수요. 자, 항상 맨 처음 나오는 거는요. 기본형. 기본형 뭐예요? y 꼴 a의 x 됐나요? 자 여기서요 얘는 기본형부터 나누어져요. a가 1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봐요. x가 0이면 전체 그래프는 뭐가 돼요? a분의 0제곱이죠. 1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1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얼마? 2.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물어볼게요. 0이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됐나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축이 정근선. 이해되셨어요? x축이 정근선.
그치? 자, 물을게요. A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A가 음수가 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A가 음수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죠? 이 지금 실수 전체잖아요. 그럼 실수 안에 뭐가 들어가요? 무리수 들어가죠. 맞아요? 무리수가 들어가요. 그럼 실수 안에 무리수가 들어가면 무리수는 짝수인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자,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지원의 양수일까? 음수일까? 어? 쌤이 그때 음수 나잖아. 아, 됐나? 이거 결과 보여줬나? 이렇게 되지? 됐죠? 지금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홀수 제곱비가 밖으로 나와서 상관없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수 비음수. 이게 소수만 가버려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음수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A의 조건은 1보다 크다, 0하고 1 사이다 이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책하고 똑같이 해줘. 책하고 똑같이 하자.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 r이다. 치역은 y바 y는 0보다 큰 양수만.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항상 0,1을 지납니다. 또 1,a도 항상 지납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문제 할 때는 좀 많이 써오는데. 그 다음에 3번 y 꼴 제로가 정리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A가 1보다 크다일 때는 증가 그래프고요. A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일 때는 감소 그래프입니다. 지금 책에 다른 건 다 나와있는데 얘가 안 나와있죠? 그렇죠? 얘 필기하세요. 얘만 1,h잖아. 이번 표준정 y꼴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1 플러스 q겠죠? 그쵸? 정근선이 0이지? 그럼 q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근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정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q죠. 그렇죠? 됐나요? 그리고 요게 여기로 오죠. 됐나요? 그래서 요점을 지나면서 정근선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됐나요? 1번 정의역은요 마찬가지로 x는 모든 실수 아니고요. 치역은요 y는 뭐보다 크다? q보다 크다. 당연하죠. 치역은 반드시 정근선 위에 있는 거죠. 이랬어요. 정근선 위에 있는 거예요. 2번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p, 1을 반드시 p, q를 지나죠. 잠깐만요. 아니죠. p, q 플러스 2죠. 됐나요? p 들어가면 a의 0제곱이니까 전체 1 되죠. 그래서 q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p, q 플러스 1을 지나죠. x의 0 대입하면요. 0 대입하는 것도 적어야 되나? 0, 뭐예요? a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를 지나겠죠. 됐나요? 정근선은요. 정근선 y꼴 q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똑같이 가니까 안 적게. 됐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일반형은 그냥 이제 저기 펼친 거야. 일반형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로그 기본형 y꼴 로그 a의 x. 자, 얘도 범위가 나눠요. a가 1보다 크다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x가 1일 때 y는 0입니다. 맞죠? x가 1이면 y는 0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때 그래프는 감소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그래프 되게 헷갈린다. 굉장히 헷갈려요. 잘 봐요. 자, 1번 정의역은요. x는 0보다 큰 실수고요. 치역은요. y는 실수 전체. 2번 1,0을 지릅니다. 그리고
A, 1을 지하. 3번 점근선은 x 이퀄 0입니다. 4번 A가 양수 1보다 크다일 때는 증가 형태의 그래프고 A가 0보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 형태의 그래프. 선생님 왜 이렇게 설명 빨리 하세요? 왠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봐요. 로그 함수 기본형하고요. 지수 함수 기본형을 보세요. 비교하세요. 이 둘을 비교하세요. 비교하세요. 비교하시는데 봐요. 그래프는 보지 마세요. 그래프는 아니 헷갈리니까 밑에 보세요. 자, 점이요. 비교하세요. XY 차이 바뀌었죠. 자, 2번 반드시 지나는 점 비교하세요. XY 차이 바뀌었죠. 점근선 비교하세요. XY 차이 바뀌었죠. 그럼 이 둘의 관계 뭐예요? 역함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y 꼴 ax와 y 꼴 로그 ax는 역함수가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지수 함수는 그리기가 쉬워요. 맞죠?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머릿속에 바로 딱 들어오죠.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만 생각하세요. 점근선만. 이 친구는 점근선이 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니까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세로라고 생각하세요. 됐나요? 점근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점이 0,1, 1,0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가, 찍고 감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돼? 이해돼?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점근선 기준을 생각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가로야.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면 돼. 이해됐나요? 근데 로그 함수는 뭐예요? 역함수니까 점근선이 세로로 가겠지?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은 y꼴 x 되지. 됐나요? 표준형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것도 할 필요 없어. 평행 이동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끝. 자, 책 봅시다. 책. 형광펜 끊으시고요. 48페이지에 그거 A가 1보다 크고 A가 0과 1 사이 그래프 나와있죠? 네온 박스 치시고 외워야 되겠죠? 형광펜으로 네온 박스 치세요. 형광펜으로 그래프에다가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렇지. 개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 49페이지에 로그 함수 개형 입제 고도 네온 박스 치시고 로그 함수 개형 49페이지에 첫 번째 그래프 로그 함수 개형 걔네들도 네온 박스 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y x의 대칭 형태 그래프 있죠? 그것도 네온 박스 치시고 됐죠? 자, 형광펜 집어넣고 빨간 펜 거기 48페이지 기본 정석 있죠? 그 별표 치시고 별표 3개 이상 3개 치세요. 50페이지에 기본 정석 있죠? 거기도 별표 3개 됐나요?
그렇게 해서 형광펜 친구하고 별표 친구하고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쉬우게 됩니다. 이성균 죽어가지고 맞지? 어제 뭐 연애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거 보다 아직 다 보면서 있고 자 방송에서 물을게요. 이성균이 자살이라 생각하나? 아 음모론 이런 거 말고 자살이라고 생각해? 나는 자살이라 생각해. 저는 자살했어요. 왠 줄 알아요? 잘 생각해봐. 이성균이 나 수사 열심히 받고 다 하겠는데 포토라인 선생님이 좀 세워주지 말아라 부탁을 했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근데 포토라인이 계속 세워줘. 네 그 생각을 해봐. 그 입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입장을 바꾸는 거야. 내가 무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럼 조용히 하고 싶어?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조용히 하고 싶잖아.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 그리고 원칙이 비공개가 원칙이거든. 근데 그 원칙을 깬 거야. 원칙을 안 지킨 거야. 경찰이. 그 사회적으로 죽인 거야, 사람. 있잖아. 그리고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계속 몰아붙이잖아, 이 사람. 그리고 이성균이 한 얘기를 안 믿어줬대. 그 범죄자, 마약쟁이, 술집 여자만 믿어주고, 이성균의 말은 안 믿어줘. 계속 보강수사. 자기네서 머리털 뽑고, 뭐 털 뽑고, 뭐 겨드랑이 뽑고 다 뽑아잖아. 근데 그 이성균 말을 안 믿어. 이거는 저거지. 국가 권력이 그 사람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인 거지. 자살로 내모은 거야. 이건 자살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 그래요. 좀 그래. 할 얘기가 아주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봅시다. 15분 남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살았습니다. 자, 평행 이동 t라는 녀석이 x, y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자, 이때 보세요. 1번. 자, y꼴 3의 2x 제곱. 이 평행 이동했더니 y는 81 곱하기 3의 2x 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1. 이때 n과 n 가수가 x 방향으로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 이렇게 이게 정리할게요. 정리하실 때 기준을 보세요. 기준은 3의 2x 제곱, 3의 2x 제곱이 기준으로 있죠. 그쵸? 3의 2x 제곱, 3의 2x 제곱 기준으로 있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손대지 마세요.
나머지 애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y가 어떻게 된다고요? 81이라는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곱하기 3의 2x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y는 3의 2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나요? 이게 일반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일반인이에요. 됐나요? 표정님 바꿔주면 되죠? 표정님 바꾼 거 뭐? 바꿔주면 끝나요. y는 3의 2달러 x 플러스 2의 플러스 1이죠. 따라서 m은 얼마예요? 부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고 그렇죠? n은 얼마예요? 플러스 2. 됐죠? 서울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할까? 쌤이 합정역에 살았거든? 학교 다닐 때 합정역에서 살았는데 그 합정역 그 상수동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한강이야. 한강인데 거기 뒤에 보면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그 백반집이 있었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하나. 그게 아침에 이제 그치 그러니까 아침을 했거든. 그러니까 10시 정도쯤 밥을 먹고 있었어. 갔어. 가서 그래서 밥을 막 안 먹고 있어. 근데 아침에 거의 내가 일바로 간 거지. 일바로 와서 밥을 막 안 먹고 있는데 내가 이제 테이블 이쪽 끝에 앉아 있고 저쪽 끝에 또 한 사람이 모자 쓰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저 사람 목소리 되게 좋다고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왔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래 이제 자취하면 집밥이 그랬잖아. 며칠 뒤에 똑같이 또 밥을 먹는데 아침에 또 밥을 먹는데 똑같은 시간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는데 또 저쪽 건너편에서 또 똑같은 목소리의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걸 또 갔어. 나중에 물은 거야. 저 사람 뭐라냐고요. 누구 저 사람 말해야 될까? 아 이성규 씨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때 파스타로 한참 떴을 때. 그건 모른다고. 저 집에 TV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거야. 재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웃긴 게 연예인들은 자기를 못 알아봐 주는 걸 좋아하지. 편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꿈이었어. 꿈이고 뭐 메이크업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길거리 나갔을 때 누가 날 알아보는 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연예인들은 진짜 탑스타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걸 좋아하지. 오히려 편하니까. 특히나 자기가 집에서 추리닝 입고 안 씻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아침 먹으러 왔는데 내가 이러고 한번 해버리면 한두 번만 지금 그 집 안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밥 먹었어. 세 번째 이제 마주친 거지. 거의 매일 온다. 거의 매일 와요. 나도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갔으니까 싸고 괜찮았거든 그 집에. 근데 얘를 먹으면 세 번 네 번 지나니까 이제 모자를 벗고 먹더라. 내가 이 사람을 신경 안 쓰니까 눈을 맞췄어. 거북이 먹더니 그러니까 저 끝에 뛰어면서 자기 눈을 맞힌 거야. 내가 눈인살 하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왜 나한테 눈인살을 하지? 싶었어. 아니 이제 그 연예인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쌩 까면 싸가지 없다라는 말 나올까 봐. 나도 눈인살이지. 그렇게 한 거의 한 20번 가까이 보셨어요. 이성균이 그때 이제 그때는 방송국이 저기 여의도에밖에 없었어. 상암에 방송국 없었어. 쌤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 합정 거기 근처에서 양화대교 타고 넘어가면 여의도 그 방송국까지 진짜 금방 가거든. 진짜 금방 가. 그래서 그 쌤 집 주변에 연예인들 되게 많이 살았어. 연예인 별 신경 안 썼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이돌 있지 아이돌 숙소도 되게 많았어. 방탄소년단 만나봤어요? 방탄소년단은 미안하지만
걔네들은 초딩일 때겠지. 쌤이 거기서. 아, 걔네들은 초딩, 중딩일 때지. 왜냐하면 쌤이 학교 다닐 때 2세대 때 소녀시대, 오. 그 다음에 동방신기 이런 애들 활동할 텐데 시기. 시기상 2000년 초니까 그러니까 스타제국 엔터테인먼트가 제국의 아이들 걔가 3세대야 2세 2.5인가 걔가 차는 그 우리 쌤 교회에 제국의 아이돌 그 로드 매니저 김주환 대표님 있었어. 걔 그러더라. 형 그거 알아요? 뭐니까 여의도 MBC에서 부산 MBC까지 1시간 몇 분 만에 간다. 야, 그냥 내가 가요. 간대 진짜. 1시간, 2시간 조금 안 되는 거야. 1시간 40몇 분, 50몇 분만 가는. 물론 차가 많은 시간은 아니고 좀 한산한 시간. 스타크래프트 그때 애들 스타크래프트 많이 타고 그랬거든. 스타크래프트라는 큰 배기 있어. 짠데 단속 카메라 다 짠데.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속 카메라 뭐 다 걸리면 200 몇십만인가 밑에 단속 카메라 하나도 안 딱 지금. 근데 서울에서 부산에 가서 행사를 하나 뛰면 2천만 원, 3천만 원. 그 10배 남잖아.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 째고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는 거죠. 너무 빠르게 달리면 연예인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스케줄 안 가는데 그때는 그랬어.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야, 요즘은 안 지켜요. 어떻게 안 지키냐니까 개조를 해서 앞번호판을 집어넣는 개조를 한대. 앞번호판을 접어서 집어넣는데 범퍼 안으로. 그 다음에 그 개조는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재수없이 경찰한테 걸린대. 그거 말고 또 머드 스프레이라고 해. 머드 스프레이. 뿌리면 고운 진흙이 나는데 그 진흙팩하는 그런 용도로 쓰나봐. 그거를 앞범퍼에 쫙 뿌린대. 비포장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찰이 잡으면 아 미안합니다 저 비포장도로 그걸 해가지고 흙이 튀어나오면서 닦는데 그 경찰이 주의하세요 가잖아? 그럼 다시 또 가서 다시 또 뿌리고 다시 셀 맞는다. 200, 250kg, 뭐 300kg 막 이러면 얘기하더라. 하여튼 anyway 이형님하고는 그렇게 내가 인연이 있었다. 좀 안타깝고. 그래도 내하고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어쩌면 한식 중에 한 솥에다 밥을 희숙이가 내고 같이 사 먹었으니까 안타깝긴 하다. 그랬어요. y는 로그 2의 3x t에 의해서 곡선이다. 평행이동을 했더니 x 플러스 n y 플러스 n 하면 y는 로그 2의 6x 마이너스 24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요. 자 봐요. 정리할게요. 얘를 정리하시면 되죠. 요게 일반인이에요. 요거는 일단 표준형 붙이면 앞에 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6으로 묶어낼 수 있죠. 선생님 3으로 묶어야 되는 게 아니라 6으로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3만 남겨야 되거든요. 앞에. 그럼 잘 봐요. 어떻게 하는지. y는 로그 2에 3갈로 x 마이너스 지금 뭐로 6으로 묶어서 4예요. 그렇죠? 뒤에 곱하기 2가 있는 거예요. 이랬어요. 6을 3하고 2로 제가 나누었죠. 됐나요? 밑이 2죠? 그러면 일단은 명심하세요. 무조건 표준형으로 만들 때 얘하고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괄호 앞에 있는 얘하고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는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2에 3갈로 x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2니까요. y는 로그 2에 3갈로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럼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하니까 5 바뀌어서 4. 그리고 n은 얼마예요? 1이 됩니다. 되었나요? 됐어요? 자, 4분 남았는데 4분 만에 이거 4-2번은 못 풀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데 몇 분 걸려? 여기까지 할게요.